네, 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운명 떴다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운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통 기문동갑 프로그램 개발자이신 김정구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운갑 손원규 선생님, 성명학을 연구하시고 역학에 오랫동안 공부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떴다방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은 선생님은 저번에도 오셨고요. 선생님은 이 프로에는 이제 오늘 처음 오셨어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렇게 성명학 위주로 역학을 공부했고요. 자연 철학으로서 성명과 사주 그리고 사주가 어떻게 인간의 건강을 미치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인간은 사주대로 살아가는가 이런 데 의문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네, 역학자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운명에 대한 그 궁금증을 알고자 하는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공부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운명을 알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술법이나 학문들이 있죠. 그런 것을 또 이제 운명을 이제 추리한다 해서 추명술 또 혹은 추명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운명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그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전에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떤 운명을 판단하는데 어느 학문이 더 정확하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철판신수나 환극경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론이라고 해서 좀 어렵고 네. 태을수 저도 한번 배워봤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역, 네. 유김 이게 이제 천인지 하늘과 땅의 어떤 시공간까지 보기 때문에 아마 추명 명리학 위쪽에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명학, 명리 뭐 거기에 또 자미두수나 육효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학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당사주라든지 토종비결이라든지 좀 단순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순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알려고 하는 그런 궁금증 같은 것은 아주 태초부터 그죠? 원시인들서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역 같은 것도 몇천 년, 5천 년 전에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 현상을 파악하고 먼저 이렇게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미루어서 본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함에 직면했을 때 타개해 나가는 방법을 찾던 것이 그것이 이제 점차 이렇게 인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연구들이 넘겨지면서 미래도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사회 발전에 큰 뭐 어떤 베이스가 되고 계속 앞으로도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간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간에서는 미신이니 어쩌니 하지만 그 궁금증에 자기를 알고 싶어 하고 주변을 알고 싶어 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진정한 인간의 길을 간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비롯돼서 인간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역의 종류가 많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그 인간에 적용해 보니까 뭐가 좀 모자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그렇게 보는데 이게 비롯된 건 항제내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 천인합일론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 우주의 그 인간은 소우주라 그러면은 그 우주와 인간의 그 관계를 자연의 이치를 그 대입을 한 거예요. 자연. 그러면은 자연이라는 것은 순환 반복이거든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오고 이렇게 계속 순환되다 보면 자연은 변함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당사주의 의미가 있다는 거는 당사주는 동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 동물은 왜 그 적용하느냐. 동물은 이게 변하지 않거든요. 성질을 잘.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잘 변해요. 그래서 동물의 형상을 넣으면은 이게 변하지 않고 이게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맞고 안 맞고 무슨 철판신수부터 해서 우리가 또 기문둔갑 같은 경우에는 그 단시 원래 운 같은 것도 기문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문에서 따와가지고 호를 운갑으로 썼어요. 운갑. 그래서 예, 예. 운갑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동갑이 예, 예. 아니고 운갑.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연을 인간에 비유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문둔갑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단 마음이 편해지면은 건강해져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그 질병이라는 모든 것은 물론 먹는 음식이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다스리는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 시작하거든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장육부에서 나옵니다. 이 오장육부는 미주신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두뇌의 12가지 신경의 10번째 신경이 미주신경이 있어요. 두뇌. 어렵게 얘기하면 또 잘 모르죠. 쉽게 얘기하면 아니 어렵게 얘기해 돈으로 주세요. 매기지 말고 아니요, 어렵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신경이 있어요. 그게 미주신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뇌를 통해 올라가는데 이걸 딱 적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뭘 얘기하고 싶나 그러면은 자연의 이치를 인간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자연은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또 계속 올 봄이 지나면 내년 봄이 오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을 적용해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 좋은 거 이런 거는 또 우리 또 선생님이 하시는 그 기문둔갑 신통 기문둔갑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러면은 이거 암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놓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기문을 해야 되거든요. 기문을. 예. 그래서 그렇죠. 호를 예. 기문둔갑을 써야 하시면 돼요. 운갑 선생이 그렇습니다. 완전 예, 예. 운을 그래서 돌리면서 성명을 갑을 하니까 돌리면서. 이게 더 힘들게 살죠. 그래요? 아니 기문을 좀 열심히 배워서 예, 기문을 뭐,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문에서 이렇게 호를 운갑으로 한 줄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닌 게 아니라 황제내경의 천일합일 사상이 이렇게 이론이 의학의 경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쪽은 아무래도 그걸 정체관념이라고 그러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간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사시사철 변화가 오죠. 그거는 이제 항동관이라고 그러는데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렇게 가을이 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원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고구가 지나면 이제 뭐 지금 농촌에 가면 모판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논에 나가서 씨를 준비해야 될지 내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비가 언제 올지 우리가 모든 삶은 점이다. 오늘도 여기 지금 몇 시에 올지 어떤 분하고 또 대화가 이루어질지 저도 여기 오는 순간 우리 운갑 선생님 만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이 점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우리 하신 것처럼 미신이 아닌 거죠. 그 시대의 어떤 문자였던 거죠. 역을 하는 사람은 몰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예. 그렇죠. 예정돼 있는 걸 우리가 그렇죠, 예. 신의 비밀을 한번 그렇습니다. 네, 살짝 엿보고자 하는 건데 이 세상에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떤 하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역도 공부하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만세력으로 하다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색깔도 이쁩니다. 네. 누구든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주 명리학과 기문둔갑은 가장 큰 차이점이 만세력 보는 법의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만세력에 대해서 이견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들어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주 너무 첨예한 문제라서 네, 이렇게 하두로 삼기엔 좀 못한 면도 있지만은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주를 이제 뽑는다고 하는 것은 생년월일시가 있는데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문둔갑은 이제 5일씩 상원 5일, 중원 5일, 하원 5일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보통은 그냥 절과 기, 절 15일, 기 15일에서 한 달을 15일씩 이렇게 나누는데 기문둔갑에서는 좀 더 세분하게 72국으로 해서 5일씩 잘라서 상원, 중원, 하원 거기에 또 이제 윤달처럼 윤국이라든지 보국, 절국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처음에 접근할 때 만세력 배우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통 기문둔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모두가 만족해서 조금만 사용법만 아시면 쉽게 또 이렇게 운명도 판단하고 또 대소사 만사를 다 쉽게 추단할 수 있고 예정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역에 보면은 내지액계가 있잖아요. 네. 땅 위에서 진동을 하니까 우레가 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다 알듯이 인간은 스스로 자체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도 다 알 수 있고 마음속에 예지력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모든 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연의 이치를 풀어서 나온 사주명리학이라든지 기문둔갑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 그 기준에다 나의 현재를 대비시키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도 이렇게 짚어가야 되고 근데 굳이 그 철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남한테 묻지 않더라도 내가 수신이 되고 스스로 마음을 딱 꾸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도서 아닙니까? 문갑 선생님 말씀 네네. 들으니까 예전에 70년대 때 우리나라 그 가뭄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까 그때 양수기 수입하려면 한 60만 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림부 장관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라 하니까 이제 전국에 고수를 찾아서 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아니 비가 오는 것은 깨구리도 아닌데 깨구리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모르느냐 이렇게 해서 아무나 나무시에 비가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분이 그래갖고 이제 좋다. 이제 뭐 걱정할 게 없다 하고 느긋하게 있다가 그날 당일날 왔는데 해가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막걸리 먹고 자고 있는데 딱 비 쏟아지는 장마 소리에 잠을 깨서 안심을 했다는. 지금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있는데 왜? 철새도 수만 리를 날아가는 시기와 그 위치를 다 아는데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육감, 어떤 원초적인 걸 알 수 있는데 문명과 학문으로 그걸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좀 더 영성을 깨우치고 이런 어떤 기술을 응용을 해서 다시 그 아주 그 심오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이나 모바일이나 이 문명의 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영성이 조금씩 퇴화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은 대체로 다 점점 똑똑하게 태어나던데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겠네요. 그러면 누구든지 공부하면 다 가능합니까? 그러면요. 그렇습니까? 기문둔갑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적중률은 높고. 뭐 어저께도 어디 모임에 한번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지역에도 여러 유파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에도 그렇고 뭐 검은고를 치도 어느 명인의 유파다 이러는데 이쪽 명리학 쪽에도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명리학 쪽에도 많죠. 당사주 같은 경우에는 연주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연주 기준, 그 조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오다가 송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자평명리가 나오면서 자평명리라는 것은 그 큰 바다에 돛담배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돛담배가 그 바람을 일으키면서 어디로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이제 연해자평이라고 그러고 이랬거든요. 큰 바다에. 그래서 어저께 갔더니 자평, 그쪽은 또 맹파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기문둔갑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중국 기문, 연고,
우리나라 기문은 이제 홍국, 홍국수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해서 사주를 뽑은 다음에 구궁반에 이렇게 포국을 해서 이제 추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 그 중국 기문하고 한국 기문하고 다릅니까? 조금 다르죠. 중국 어떤 점이 기문은 다릅니까? 예. 중국 기문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죠. 그래서 사주를 뽑은 다음에 네. 그를 숫자로 환산해서 네. 홍국수라고 해서 천반수, 지반수, 포국을 해서 명국을 보는데 네. 중국 기문은 시가 기문이라고 해서 홍국수가 없고 오로지 점으로 보죠. 인명보다는 점 위주로. 아무나 나누시에 내가 쳐들어가면 더 전쟁에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 그때는 그 사주가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기문은 사주가 필요 없이 때와 장소 이런 걸 응용해서 바로 그렇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기문은 홍국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사주 같은 거를 대입해서 그 숫자를 이제 환산해서 그렇죠. 사주 8글자를 숫자로 환산해서 뭐 선천수, 시가기문도 후천수 이런 것도 그게 하나 보죠? 사주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날에 고구절기에 상원, 중원, 하원 어느 국을 잡아서 포국을 한 다음에 유구삼기를 넣고 단시를 탁 보죠. 그래서 단시로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면 한국의 기문은 그 비슷하지만 어떤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누군가 따로 뭐 개발했거나 뭐 창안했거나 시작했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일가기문은 화담 서경덕 선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기문이 아날로그식이었다면 네. 한국에 이제 일가기문이 오면서 좀 더 미디어 어떤 디지털화돼서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죠. 한 단계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홍국도 단시도 하고 전부 다 여기 기문 프로그램에 보면 시반도 있고 단시곡도 있고 다 응용합니다. 다만 명국 여러 가지 그렇죠. 다 보게 돼 있고 이렇게 명국을 조금 더 보는데 자세하게 해놨다. 제가 좀 봐도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홍연학 그러는 것은 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안개처럼 자욱한데 그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연자를 쓴 것이고 홍국수는 이제 우리나라 홍봄 오행에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좀 더 어떤 일상생활에 더 포괄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거 지금 책이 하나 있는데 예. 이거 귀한 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용진결이라고 해서 네. 아니 저는 이런 거 써보면 굉장히 마음이 예. 좀 또 다릅니다. 감회가 다르고. 이거 다 아는 글자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보, 예. 홍련진결. 그럼 전이라는 것은 이 전권으로 됐다는 거죠? 한 권으로. 홍용진결 이제 뭐 이렇게 진실된 구결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홍연학 그럴 때 여기 홍자가 있고 요 물숫자가 들었고 이건 불화자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잘 그렇죠. 보이시나요? 네. 이거 연기연자고 이렇게 제가 잡을게요, 선생님. 이거 손 이렇게 보세요. 연기 연자. 예. 그렇네요. 그리고 진결. 그리고 고소를 볼 때 요 매듭이 4개면 이제 중국 거고 네. 5개면 이제 한국 거라고 그러죠. 그 그러면 요령도 있습니다. 이거 중국 거네요. 조금 이제 홍연진결은 한국 건데 그 당시 조금 매듭을 4개로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성이라고 돼 있어요.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대정 24년. 예. 안에 뭐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글이 짧아서 간신히 이제 뭐 이렇게 김은둔갑은 이제 전시에 이제 첫 번째로 썼습니다. 전쟁할 때 그러면 말씀하세요. 방위학이라 그러죠, 방위학. 예를 들어서 이제 구성 중에 천충성이 있는데 이제 점을 봐서 어느 시간에 전쟁에 출사를 해서 보수를 할 것이냐, 즉 원수를 갖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런 시간을 찾아내서 출사를 하고 이렇게 하던 학문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참 불세출의 천재들이 뭐 토종 이지영, 화당 서경덕, 전우치도 아주 유명하죠. 근데는 저 강증산 뭐 아주 긴 탈사들이 이 김은둔갑을 응용해서 김은둔갑이라서 기인들이 많구나. 또 그런 우리 이 한국 땅이 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천재들이 많아서 이 학문을 발전시켰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규정된 틀이 있지 않습니까? 짜여진 틀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추명학 같은 경우에는 그 10간 12지를 해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딱 매여진 그런 그 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복자도 있고, 점복자는 이게 점을 친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명학 같은 경우는 인생 전반에 대해서 쭉 보는 거고, 점을 친다는 건 순간순간에 잘라서 이 시기에 뭘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김은둥갑이 명곡도 훌륭하고 다른 여타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특히 일년 운세, 네. 예,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단시점. 궁금한 점, 단시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항과 생활과 모든 시간은 순간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디서 점을 찍을 것이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OX 아니에요, 인간은. 네? 그렇습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과거는 지나가고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계속 순간순간 움직이는데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점을 찍을 거냐. 그 시간을 찾아내는 것이 복자 아닙니까? 네, 전복자가 예, 그렇죠. 어디서 찍는 거죠. 예, 뭐 아주 금강경에 훌륭하십니다. 과거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그러면 현재심도 불가득. 우리가 어디다 점을 찍을 거냐? 밥을 먹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배고플 때다. 우리가 늘 인생은 흘러가고 있을 때 점을 찍을 때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시간과 방위 그것을 찾아서 정확하게 길을 쫓고 흉을 피하는 학문이다. 우리가 이 시대 혹은 미래에도 꼭 필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잘못 찍으면 님이 되고 잘못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그거 비슷한 것도 또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전복자는 어쩌면 그 어떤 순전히 점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점치는 것이 아니네요. 결단을 위한 그 점찍기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 입구자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말을 하는데 거기 밑에 마음심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네. 어느 때 하라. 점 그렇죠. 이게 딱 점 찍는 점, 그지? 점을 찍고 여기에 입구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점이란 있으니까 글자. 예. 그렇게 이제 어원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화반 아닌가? 그러니까 김웅 같은 경우에는 방위학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언어 방위로. 그렇죠. 예. 이제 유명한 그 구성학도 방위가 유명하지만은 구성학을 업그레이드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 구성은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이 이제 사립, 입춘, 입하, 입축, 입동 그리고 추분과 춘분 그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그 거기에서 구궁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시간과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어디에서 무엇을 어느 때 할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은 좀 어렵죠. 물론 영성이 훌륭하신 분은 이렇게 기도만 조금 해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학문을 하면서 그걸 알아내게 되는데 옛날처럼 만세력이나 책을 갖고 하는 시대는 굉장히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도 자동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사주가 생년월일 넣으면 자꾸 그런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수시 변역을 해야 된다. 이걸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이제 스스로 집에서도 본인이 조금만 읽을 수 있으면은 자기의 그 판단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운갑 선생님은 꼭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호가 또 그렇게 되셨고. 그래요? 그렇구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김은둥갑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주, 추명 이런 거는 참 대중화됐고 이제 좀 더 심오한 학문으로 이제 좀 더 높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문 풍운이 올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